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자, 뭐 연말 특집 하나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옛날부터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양궁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해요. 뭐 검사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양궁도 상당히 좀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한 번쯤 이제 썰을 풀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틈이 나는 대로 양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쯤 좀 이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이제 선수 출신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비전문가예요, 철저한. 비전문가고 일반인인데 그냥 제가 이제 경험하고 듣고 보고 알게 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그냥 푸는 시간이고 잘못된 정보나 틀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혹시라도 있으면은 뭐 이제 저한테 지적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한 2017년 정도부터 칠레 양궁장을 돌면서 그래도 취미로 양궁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 출신 분도 만났고, 동호회 출신 분들도 만났고, 그다음에 코치 하신 분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그다음부터 제가 뭐 이제 나름대로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한번 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주제, 대단히 도발적인 주제인데, 도쿄 삼관왕, 유명한 이제 안산 선수님. 안산 선수님은 왜 하필 광주 여대 출신이냐? 얼마 전에 이제 역사전을 그날에 게스트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때도 광주 여자대학교라는 그런 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서 나오셨죠. 이런 걸 놓고 보면 광주 여대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부심 느낄만도 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양궁이 세계 거의 뭐 이제 원탑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하죠. 그죠? 원래는 양궁은 서양 스포츠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탑은 어디였냐면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따낸 그 메달 숫자, 금메달 숫자는 원래 미국이 1등이었어요. 올림픽만 인게 아니라 세계 선수권대, 그다음 지역 선수권대, 그다음 양궁 월드컵 그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는데 그 각종 대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딴 게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미국을 추월을 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많이 따갔고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이후로 계속 추격을 벌여가지고 드디어 지금 이걸 추월을 해낸 거죠. 원래 이게 서양 스포츠고 그래서 서양 국가들은 다들 기본빵을 해요. 동양에서도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이런 나라들 제법 하는 편이고 요즘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무시를 못합니다. 인도 쪽도 상당히 좀 하는 편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된 상황인데 근데 양궁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굴지의 1등이라고 알려져 있고 대회 나가면 메달 따오는 거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은 마냥 그렇진 않습니다. 의외로 양궁이 우리나라가 굴지의 1등이라고 자랑하는 거 치고는 인프라가 사실 좀 열악해요. 특히 대한민국 인구는요. 절반 이상이 어디에 거주를 하냐면은 서울 수도권 요쪽에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로 측면에서 봤을 때 인적 인프라는 여기가 가장 인재층이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양궁은요 특성상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올림픽 규정상으로 사거리가 양궁이 70m거든요. 근데 전국체전에서는 진짜 초창기 올림픽 기준 룰을 써가지고 남자는 90m에서 사격을 합니다. 그럼 못해도 부지를 마련할 때 100m 이상이 되는 부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서울 한복판에 100m 이상의 부지를 갖다 확보를 해가지고 오로지 양궁장으로만 굴린다. 그게 수익성이 나오냐 과연. 수익성 상당히 없는 거죠. 더군다나 양궁이라는 종목은 종목의 특성상 안전상 문제도 있고 또 관중들이 구경하기 좀 대단히 불편한 경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배구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관객을 유치하기 힘듭니다. 티켓 팔아서 장사하기도 힘들고 관객 유치가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광고를 좀 잘 안 해요. 기업 투자도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실업팀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고 대체로 이제 시청이나 군청 이런 데서 이제 주도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양궁은요. 현대가 하드캐리 하고 있어요. 현대에 빠지면은 정말 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가 그야말로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해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 양궁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정말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서울 출신들이 좀 잘 없어요. 서울 경기 출신들 잘 없고
되게 다 남부지방 출신들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국가대표 선수분들 한 분 한 분 보시면은 오진혁 선수님 같은 경우 논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호진 선수가 옥천 출신인데 소속은 지금 현재 청주시청이죠. 김재덕 선수가 예천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우석 선수가 인천입니다. 인천이 그래도 이제 그나마 여기서 인프라가 갖춰진 동네 중 하나예요. 제가 이제 인천 사는데 특히 계양구 쪽이 좀 그런 거 갖춰져 있고요. 예전에 이제 도쿄올림픽에 나오셨던 장민혜 선수도 인천대학교 소속이시죠. 그나마 인천이 좀 있고, 여자 쪽에서 보면은 안산 선수님이 이제 광주 출신, 그리고 최미선 선수 광주 출신, 옛날에 그 전설적인 김호배 선수도 역시 광주 출신. 광주가 인프라 정말 잘 갖춰진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치영 선수가 울산 출신이고, 그리고 임시현 선수가 강릉 출신입니다. 태어나기는 강릉에서 태어나셨는데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요. 원주로 가셨다가 서울 최고, 그 다음에 한국 최대 요 순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나마 강원도에서 또 인프라 갖춰진 동네가 원주 쪽이에요. 부건중학교가 이 설비가 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이런 설비 갖춰진 곳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 특히 서울은 진짜 없어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요, 이건 제가 이제 코치 출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서울에서 제대로 된 실외, 야외 양궁장은 어디 있냐면은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하나 있다. 근데 그게 월드컵 경기장에서 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걸어서 30분. 대중교통 없고 오로지 차로만 가야 된다. 도보 30분을 가야 되는데 도보 30분을 그 양궁 장비가 30km가 넘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가로수나 이런 것도 잘 없대요. 그래서 한여름에 거기서 이제 경기가 열리게 되면 그야말로 떼약볕 맞으면서 그 장비 짊어매고 3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누가 그렇게 가겠냐 이거죠. 더군다나 선수 출신 아니면은 일반인들은 거의 접근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분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 쪽에서 양궁 선수 키우고 싶은 분이 혹시라도 이제 찾아오신다 학부모가 그러면 뭐라고 권유를 하냐면은 남쪽으로 내려가시라.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단적인 예로 보자면요. 예전에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선수분이시죠.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도 원래는 강원도 분이세요. 이분도. 그런데 지금 어디서 소속돼서 경기를 뛰냐면은 광주 쪽에서 이제 소속돼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일부러 남쪽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이제 유명한 게 바로 이분이죠. 88 올림픽 당시 김순영 선수. 그 김순영 선수 같은 경우도 태생은 서울 태생인데 어디로 가셔서 이제 사실상 생활을 하셨냐면은 어릴 적에 청주로 이사를 가셔서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이제 남부지방에 이런 설비 갖춰진 도시들이 많은데 이거 진짜 잘 갖춰진 동네가 어디 있냐면은 광주가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에 예천도 정말 유명해요. 괜히 김재덕 선수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청주도 좀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울산, 부산 여기도 좀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쪽에 주로 잘 갖춰진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판국입니다. 애초에 남부지방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사실은 좀 운이 있으신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안산 선수님으로 좀 이제 넘어와가지고요. 안산 선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대를 거듭해서 광주에 사셨던 광주 토박이로 알고 계세요. 광주 토박이로 태어나셨으니까 정말 이제 잘 조성된 그 인프라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게 가능했겠죠. 선수생활 커리어를 그렇게 보내신 건데, 자, 대학을 선택할 때가 됐습니다. 왜 하필 광주에 됐냐?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광주 여대가 명가예요.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명가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뭐 한국체대, 임시현 선수가 한국체대죠. 뭐 계명대학교도 유명하고 하여튼 이런 명가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뭐 이제 원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광주여대입니다. 실제로 광주여대가 국내 대회에서 입상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광주여대 감독이 이제 어느 분이시냐면은 김성은 감독님이신데 이분이 진짜 제가 볼 때 세계적인 명장이십니다. 20년 넘게 감독을 하셨고 이분이 금메달리스트를 3분이나 배출을 하셨어요. 기보배, 최미선, 안산 3분을 다 이분이 배출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광주여대가 명가 중의 명가예요. 그래서 안산 선수님이 아주 고등학교 시절에는 금메달리스트 2명 배출한 상황이죠. 안산 선수님 입장에서는 뭐 이건 당연한 선택입니다. 금메달리스트 2명이나 배출한 학교인데 거기를 가지 그러면 어디를 가겠어요, 그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광주여대에 독자적으로 양궁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천대학교 소속으로 도쿄올림픽 나가서 단체전에서 이제 금메달 따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따셨죠, 개인전. 바로 장민희 선수. 장민희 선수가 인천대학교 소속인데, 인천대는 독자적인 양궁장이 없었대요, 그때 당시에. 나중에 장민희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뭐 지금 생겼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하여튼 그게 없어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셨냐면은 참 이게 처량하게 훈련하셨더라고요. 밤이 되면은 그 농구 코트로 가가지고 그 코트장 밀어가지고 농구 선수들은 이제 다 훈련 끝내고 나간 거죠. 거기서 이제 양궁 훈련하시고 주말 되면은 뭐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장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무슨 유목민족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나마 설비가 좀 갖춰졌다 싶은 데가 인천인데 인천에서도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임시현 선수도 태생은 강릉인데 원주로 가가지고 부원중학교 들어가시고 양궁하려고 서울 치고 갔다가 한치대로 들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도권 쪽에서는 정말 양궁 인프라가 갖춰진데 찾기 힘듭니다. 근데 광주여대는 독자적으로 그걸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훌륭한 곳이 어디 있냐 이거죠. 양궁 명가로 이름이 높고 여기 세계적인 명장이고 금메달리스트 이미 2명 배출했고 거기다 독자적인 양궁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양궁하실 분이 여기 들어가 지금 도대체 어딜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광주 여대에 들어갈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미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거는 광주 여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양궁 인프라가 사실은 좀 열악하다. 그나마 이제 인프라 잘 갖춰진 동네가 바로 광주, 뭐 예천, 청주, 부산, 울산. 그나마 이제 수도권에서는 인천, 원주. 여기 정도가 이제 갖춰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나라 양궁의 이제 인프라 현 주소에 대해서 살짝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수분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볼 건데요. 뭐 이제 안산 선수님 이야기 먼저 꺼냈으니까 안산 선수님 이야기 한번 해봐야죠. 안산 선수님은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시합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 항상 1번 사수로 나가서 활을 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사수, 2번 사수, 3번 사수 그럼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하필 1번 사수만 그렇게 고집해서 하게 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